정신과 의사 선생님도 우울하냐? 솔직하게 말해도 되나요? 우울할 때 있죠. 우울할 때 있고. 진짜 정말 갑자기 힘드실 때 직접 알아서 이렇게 약도 먹고 그래요? 나 그게 궁금했는데 질문이 좀 유치한 것 같기도 하고. 각자의 삶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예술품이다. 오늘은 쇼미더드로잉 하는 날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림 그리고 있는 크리에이터 이모르입니다. 오늘도 아주 특별한 게스트 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동훈입니다. 저는 뇌부자들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정신과에 대한 편견을 1cm라도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뇌부자들이라는 채널은 저도 익히 들었던 게 있었고 그리고 그것보다 이제 더 특이한 점은 이제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시라는. 지금 의사 선생님 하신 지가 어느 정도? 의사 면허는 이제 2010년에 땄고요. 정신과 전문의가 된 거 2015년 2월달. 한 5년 좀 넘었네요. 전문의로 산 거는.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실제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랑 같이 콜라보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그러셨구나. 네, 이런 게 많이 왔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근데 진짜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초대될 줄이야. 아니 저희도 이제 제안을 주셨을 때 얘기를 해봤는데 진료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다들 알고 계신 분들 되게 많으시고. 와, 신기하다. 근데요, 갑자기 문득 드는 생각인데 제가 진짜 이거 의학적으로나 이게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저는 어쨌든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슬로건 자체가 우울을 드러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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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인정하고 드러내자. 이제 그런 식으로 항상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이게 드러내는 게 환자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나요?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이 우울을 가졌다는 게 사실 부끄러워할 일은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제 도움이 필요한 거고 얼마든지 또 바뀔 수 있는 부분인데 본인한테 굉장히 큰 치부, 결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숨기다 보면 안쪽으로 좀 뭐랄까 본인에 대한 약간의 부적절감, 내가 뭔가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자꾸만 쌓이는 거죠. 그리고 그 생각이 좀 더 우울하게 만들고 악순환을 돌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실 그 부분이랑 딱 오시면 이제 딱 두 개의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방금 그거랑 하나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도 우울하냐? 솔직하게 말해도 되나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울할 때 있죠. 우울할 때 있고 저도 이제 이전이지만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때는 조금 그냥 우울하다를 넘어서 조금 많이 힘들었던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시기도 있었어요. 저희끼리도 얘기 많이 하거든요. 요즘 좀 컨디션 안 좋은 것 같다 라고 해서 이제 동료들의 도움을 좀 받기도 하고 상담 같은 것들을 받기도 하고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러니까 서로 상담을 좀 해주는. 네, 그렇죠. 그걸 넘어서서 이제 전문적으로 좀 더 대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본인한테 잘 맞는다고 하는 그런 선생님한테 상담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궁금한 거는 진짜 정말 갑자기 힘드실 때 직접 알아서 이렇게 약도 먹고 그래요? 나 그게 궁금했네. 갑자기 막 신경안정제 막 아주 급한 상황에서 질문이 좀 유치한 것 같기도 하고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뭐 외과 의사나 막 이런 사람들은 막 무슨 다치면 막 자기가 막 이렇게 치료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막 불안하거나 이제 하시면 이제 막 약 같은 거 탁탁 먹을 줄 알고. 저 같은 경우는 동료한테 이제 좀 처방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내가 좀 필요할 것 같다. 매번은 아니지만 가끔씩. 그래가지고 이게 자가 처방은 또 좀 문제가 되거든요. 왜요? 이게 이제 향정신성 약품이라고 해가지고 의존성이 높아서 재고 같은 것도 엄격하게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한테 처방하는 게 약간 좀 문제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약간 남용같이 좀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러겠다. 맞아. 신기하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쇼미더드로잉 그림 그리는 인터뷰인데 오시면서 어떤 그림을 좀 그려보고 싶으신지 구상하신 게 있으실까요? 사실 이제 제가 제 주변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인데 생각보다 좀 긴장도 많이 하고 불안이 평소에 되게 높아요. 그냥 봤을 때는 별로 없어 보인다라는 얘기를 더 많이 듣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숨기게 되는 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어떤 일을 처음 하게 될 때나 좀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싶었을 때에도 항상 내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좀 어떻게 보면은 그 고민을 넘어서 약간 강박적인 면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진료를 보다 보면은 뭐 약 처방이나 이런 것들 또 상담에서 또 이렇게 적절한 도움을 드려야 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런듯 내가 그때 그분한테 맞는 처방을 해드렸을까? 그때 그 얘기를 한 게 정말 괜찮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고민하고 약간 후회나 자책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저도 참 이거를 내려놓고 싶은데 좀 잘 안 되더라고요. 항상 좀 쉬는 날 제가 일주일에 하루는 그냥 평일에 빼가지고 휴일을 갖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날에도 사실 온전히 쉰다는 느낌은 없어요. 출근해서 차트를 열어볼 때도 있고. 쉬는 날까지? 네네. 완전히 좀 벗어난다는 느낌은 없는 거죠. 완벽한 쉼이 없다 아직은? 네네.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면서 그림으로나마 좀 완벽하게 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그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고민이나 불안 없이 편안한 상태, 그런 것들을 좀 그려보고 싶다. 대략적인 약간 뭔가 풍경 같은 거는 생각하신 게 있나요? 배경? 네, 제가 바다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특히 이제 높은 곳에서 바다를 내려다보는 것들, 그리고 바다가 이렇게 사람들 있는 해수욕장 이런 곳 말고 망망대해라고 하죠. 지평선까지 이렇게 쭉 한 번에 보이는 그런 풍경을 되게 좋아해요. 그런 곳에 가면은 되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제 절벽 같은 곳에서 절벽에 벤치가 있고, 그다음에 그 벤치에 앉아서 내가 좀 편안하게 그냥 지평선을 바라보고 있거나 아니면 뭐 책을 읽는다든가 이렇게 좀 아무튼 편안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봤습니다. 좋은데요. 그래도 이제 뭐 제가 그리는 코너는 아니고 게스트 중심으로 그리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장식만 덧붙여 드린다는 거.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네. 한번 네. 쭉 그려보시겠어요? 이거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이렇게 지평선. 절벽 튀어나온 곳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있고, 벤치가 있고요. 뒷모습 있고, 배는 그래도 누군가요? 아내라고 해야겠죠? 진짜 와이프분이 있으면 완벽한 쉼이 안 되지 않을까요? 아닌가? 예, 완전히 또 부정할 수는 있는데 또 누군가랑 이렇게 편안하게 해준 누군가랑 같이 있을 때 마음에 안정감이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이 정도 좋아요. 그러면은 지평선 좀만 더. 입체감이 생기는군요. 뭐 이렇게 하고 사실 네. 나머지는 색감으로 보여줍시다. 네. 많은 분들이 또 이제 힘드신 분들 많으시니까 그런 분들이 일단은 힘들면 병원을 찾아가는 거는 뭐 당연할 거고 네. 이제는 좀 예전보다는 좀 이제 아. 그 정신과에 대한 그래도 그러니까 예전보다 조금은 나아진 게 있어. 예. 좀 많이 나아졌다고 느껴요. 조금 더 편하게 찾아오시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힘들고 우울할 때는 이제 병원에 가는 게 좋긴 한데 어떤 병원을 가야 되는지 이게 무작정 뭐 가깝다고 가는 게 아니고 네. 무작정 뭐 친구 소개받고 가는 것도 아닐 거고 그렇죠. 인터넷에도 유명하다고 하는데 가도 뭐 그게 안 맞을 수도 그렇죠. 있는 실망할 거고. 수도 있는 네. 거고. 어떤 병원을 가는 게 좋아요? 저는 일단 가까운 곳 중에서 찾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병원 자주 가야 되거든요. 하긴 맞아. 근데 이게 너무 멀어져 버리면은 그것 때문에 지쳐서 또 안 가게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가까운 곳에서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리고 전화를 좀 여러 군데 해보셔서 조금 본인하고 잘 맞을 것 같은 세팅을 찾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요즘에는 다들 이런 기준들을 정해놓거든요. 뭐 초진 시간 몇 분, 재진 시간은 몇 분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저는 초진은 이제 상담 시간 40분, 그리고 앞에 설문하시는 시간 10분에서 20분 정도 이렇게 잡아놓고, 재진은 보통 20분 정도 시간을 들여서 봐요. 이제 뭐 이거는 의사 선생님들마다 선호하시는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꼭 뭐 시간이 길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근데 어쨌든 본인이 뭐 본인 얘기를 또 충분히 하고 또 들어주고 이런 것들을 원하는지, 아니면은 조금 더 컴팩트하게 뭐 약이라든지 좀 간단한 진료 위주로 도움을 받고 싶은지,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해서 좀 어떻게 되냐, 시간 같은 것들이, 또 뭐 상담 치료 같은 것들은 충분히 이루어지느냐, 이런 것들 물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사 선생님을 좀 피해라. 솔직히 동료분들도 많으실 거고 그런 또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옆에서 봐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느낌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어쨌든 근데 환자들 입장에서도 이런 의사는 좀 아니지 않나. 근데 진짜 제 느낌으로는 그런 건 있었어요. 진짜 지나치게 상업적인 의사 선생님도 많이 봤어요.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시죠. 무리하게 검사 같은 것들을 좀 강요한다. 네, 그렇죠. 그런 경우가 문제일 것 같고, 저는 그냥 애티튜드 면에서 봤을 때 일단은 다른 의사를 좀 깎아내리는 사람들은 좀 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다, 나만 믿고 다른 데는 쳐다보지도 말아라. 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하는 치료법만이 정답이고 다른 사람이 하는 치료는 옳지 않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 분들 좀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뭔가 효과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그런 것들을 인정하기보다는 환자분들의 탓으로 좀 돌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가 노력을 안 해서 그래. 맞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저는 뭐 치료라는, 정신과 치료라는 게 사실 일방적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환자 의사가 이제 흔히 치료적 동맹이라고 부르는데, 상호를 좀 신뢰하는 상태에서 같이 논의를 해나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거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간 거잖아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도권은 의사한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책임도 의사가 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렇게 좀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멘트를 하시는 경우에는 굉장히 또 상처도 많이 받으시고 그렇더라고요.
정신과 의사라고 해서 완전 무결하지 않거든요. 절대. 결국엔 사람이기 때문에 다들 약점을 가지고 있고, 근데 그거는 아셨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많은 사람들도 많지만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결점은 하나씩 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그 결점을 이제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결점을 좀 인정하고 자기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느냐, 아니면은 그 자체도 부정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상대의 탓을 돌리느냐,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좀 불편한 것들, 그러니까 진료하다 보면 그런 게 생기거든요. 어쩔 수 없이 예를 들어서 의사가 좀 그날따라 컨디션이 안 좋았다든지 하면은 전보다 좀 표정도 어둡고 충분히 좀 얘기를 적극적으로 듣고 있다는 표시를 못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것들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아 그랬구나 하고 사과드리고 다음번에 좀 더 신경 쓰게 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하지 않고 담아두시다가 그냥 이제 진료를 아예 안 오신다든지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병원만 안 가면 되는데 이제 그걸로 정신과 치료에 대한 이미지가 결정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상처받았던 경험으로 인해서. 그런 얘기를 꺼내는 것도 좀 어려우시겠지만 용기를 좀 내서 얘기를 해주시면은 아마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인정을 하시고 변화하려고 노력을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맛집의 비유를 많이 해요. 맛집? 네, 맛집에 갔는데 생각보다 맛이 없어. 그래서 실망을 했어요. 이제 다시는 안 와야지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밥 자체를 안 먹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먹는다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그걸 안 하지는 않듯이 치료도 마찬가지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사람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아니다라는 느낌을 받으셨어도 그게 치료 자체에 대한 어떤 실망이나 거부로 이어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근데 너무 정신과 얘기만 했다. 사실 진짜 질문은 이거였어요. 원래 마지막 질문 겸 이런 거였는데, 그래도 선생님은 꿈이 뭐예요? 꿈이요? 네. 어렵다. 저한테는 항상 목표만 있었지 꿈이 뭔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이런 삶을 살고 싶다라고 생각한 적은 있어요. 어떤 좋은 영향력을 좀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선한 영향력 얘기하잖아요. 그런 걸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남고 싶다.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해본 적은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게 된 것도 그거랑 좀 관련이 있거든요. 저희가 하는 이야기들이 조금 더 비중 있게 다뤄지게 되면은 어쨌든 사회를 바꾸는데 이바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했었어요. 조금 더 길게도 보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친구들하고 같이 법인을 최근에 만들었거든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해보고자, 좀 공익적인 사업들, 사회적 기업 같은 것에 관심이 많거든요. 정신장애나 발달장애인 분들이 조금 더 음지가 아니라 밝은 분위기에서 좀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한쪽에는 이제 그런 꿈을 여전히 가지고 있죠. 그것도 꿈이라면 꿈이네요. 그러면 이렇게 완성 지을까요?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림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어쩌다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됐는지 한번 쭉 설명해 주시겠어요? 온전한 휴식이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리고 싶었고요. 일상에서 좀 지쳐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긴장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림을 보는 것만으로도 휴식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림을 그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풍경이라고 생각하는 지평선이 보이는 넓은 바다, 그리고 노을이 지고 있는, 그리고 작은 절벽에 있는 벤치에서 제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휴식하고 있는 그 장면을 그려보았습니다. 좋네요. 이게 선생님의 휴식일 수도 있지만 또 누군가의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그림일 수도 있겠다. 네.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쇼미더드랑 이렇게 참여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참여하신 소감 한 말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메시지 뭐 이런 것도 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림이라는 수단으로 이렇게 좀 많은 것들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게 좀 신기했고요. 사실 김우로 작가님 채널에 나온 분들 영상을 보면서도 참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게 되고 저 나름대로 좀 편안해지는 경험을 해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채널 또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마음이 여전히 많이 힘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바로 주변에 찾아봐도 아무도 내 마음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느껴지는 상황에 또 처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그래도 어딘가에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듬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가님도 그렇고 저도. 네. 그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좋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아쉽지만 어쨌든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오늘 하루도 버티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내일도 잘 견뎌봅시다. 이모르였습니다. 네, 오동훈이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